수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대부분 독서죠. 비문학은 방법론도 많고 학습법도 많고 교수법도 많은데 안 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여전히 독서가 어렵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독서의 변함없는 불변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부터 먼저 볼 것인가, 지문부터 먼저 볼 것인가,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어디에 세모를 칠 것인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마치 한국어를 해야 지문을 읽을 수 있다처럼 가장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독서라는 것은 대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 음성 언어로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문자 언어로 쓰여진 글을 보면서 글쓴이와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설득되기도 하고. 그러면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 첫 번째, 우리는 대화를 성공하려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화제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달리 말해볼까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빠르게 발견한다. 예를 들어보죠. 내 친구가 나한테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돈을 빌릴 거야. 이게 이제 중심 화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화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띄엄띄엄 들어요. 인상적인 부분만 골라서 듣거나,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뭐 엄청 신용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조만간에 자기에게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또는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딱 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화제에 통합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그러니까 빌려줘. 나 신용 좋아. 갚을 거야. 그러니까 빌려줘. 곧 큰 돈이 들어와. 네 돈을 갚는 데는 한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빌려줘. 문제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 이 기본적인 화제,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 목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와, 너 대단하구나. 신용 좋은 친구구나. 라고 한다든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글을 읽으면서 화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글 전체를 지배하는 그 무엇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찾는 방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기에 적절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제를 찾을 때는요, 수능 지문에 한해서는 화제는 항상 글의 서두에 있습니다. 물론 화제는 구체화됩니다. 예를 들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우선 무엇에 무엇, 또 무엇에 무엇, 심지어 무엇에 두 가지 무엇,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긴 합니다. 우선은 이 글의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일반적인 화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글에 이렇게 쏙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쭉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찾는 방법 첫 번째, 글의 서두에 초집중합니다. 초집중합니다. 자, 집중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그리고 답을 찾고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화제가 아주 명시적으로 쉽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무엇에 대해 살펴보자. 무엇은 둘로 나눌 수 있어. 따라서 무엇은 어떠해. 처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요즘에 수능이 서두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념, 원리, 뭐 또 사례를 통한 일반화 뭐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화제의 도출 과정이 제시되죠. 따라서 서두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일단 문단 읽기를 따라 공부할 때 화제를 도출하는 문단들의 특징과 구조에 대해 공부해두면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 여러분은 모국어 화자고 이미 국어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서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생각을 하세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 지문에 이제 지문을 쓰거나 편집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내용,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 또는 견해 관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글을 읽는 사람이 보다 효과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첫 문단, 다음 문단, 그 다음 문단에 어떻게 글을 배치하고 구성하고 언제쯤 사례를 넣고 어디에 그림을 배치하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은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있는 글을 그 고민에 따라 잘 읽었냐를 평가하는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글쓰기 전략 혹은 사고 과정, 달리 말하면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상대방과 내가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쿵짝쿵짝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것도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죠. 우선 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화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라면 끓이는 법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순서대로 써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뭐 이걸 어떤 방법으로 쓸지가 화제에 따라 성격이 결정이 되겠죠. 화제를 보고 화제의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사고 과정을 이해할 수도 있으나, 우선은
글 전체의 구조를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몇 가지의 일반적 구조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 경제지문, 철학지문에 사용되는 구조들이 있죠. 완벽하게 딱 그 구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우선 그 지문 전체를 각 문단의 서두와 뒷부분을 바탕으로 한번 빠르게 훑어가면서 훈련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겠다는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글의 구조와 흐름을 따라 읽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과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글쓴이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을 가진 철학자들을 소개하는 글을 썼다. 그러면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이것은 구분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철학자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요. 무엇에 대해 어떻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뭐고 극명하게 구분되는 그 기준, 차이는 뭔가 이런 것을 의식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글 쓰는 사람의 본래의 의도니까요. 경제지문을 읽을 때도 그래요. 경제적인 원리나 개념은 어렵습니다. 딱 개념만 밝히는 게 거의 없죠. 드물죠. 보통은 개념을 밝히고 개념을 부연 설명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경제지문은 아주 많은 부분이 그 원리나 그 과정을 예시를 통해서 상세히 뒷받침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이 흐름을 알면 개념은 부연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개념과 부연에 들어있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들이 구체적 숫자라든지 구체적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위와 아래가 능숙하게 연결되면서 읽어야 된다. 이런 걸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한다. 무엇을 어떤 순서와 과정에 따라 이해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 이 두 가지가 포인트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려면 이제는 화제 도출 방식에 따른 글의 성격, 글의 구조의 유형, 패턴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읽는 방식이 바로바로 정리되게 됩니다. 자, 요 공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쌤이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독서의 불변의 법칙, 이 두 가지 화제 찾기, 전개 과정 이해하기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글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